오늘 그냥효의 주제는 또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절대절명,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동아줄 같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내용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5년 투자 전략서라는 걸 작년 말에 썼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참 책이 우수성이 알차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하고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도 보시고 투자 전략도 얻으실 수 있도록 세미나를 준비했으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국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최근에 이제 중국 이야기가 진짜 많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강조했던 것은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에요. 제조업의 경쟁력이 너무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저거 제가 봐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제조업을 잘할까요? 참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잘할까요?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인건비가 싸서?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근데 인건비도 뭐 비싸다던데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태양광이 뭐 잘 깔려져 있던데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막 걔네들 이제 전 보조금 엄청 많이 준다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다 뺏기게 한다면서 뭐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뭐 그냥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진짜 근본적으로 어떻게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 됐지? 진짜 제조업의 압도적인 1위가 됐지라고 생각해 보면 2015년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중국의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조 2025라는 전략이에요. 2015년에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중국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라는 국가적 목표에 따라서 그 이후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제조업 강국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과거에 설명드렸던 숫자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중국의 자동차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의 자동차 캐파가 대략 5천만 대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5천만 대? 진짜 많네요. 근데 중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 2천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천만 대가 좀 넘는다고 해요. 그럼 대충 쳐서 그러면 2,500만 대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한 자동차가 600만 대가 좀 넘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러면 1,500만 대 이런 거는 언제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지금 BYD를 수출해가지고 좀 이 가격에 이거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던데 글쎄요. 자동차 장난 아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중국에서는 자동차 캐파를 더 늘리는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얘네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자동차도 막 테무처럼 공짜로 주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의 자동차 캐파 생산 능력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냐면요. 아무리 봐도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진짜 시진핑의 계획하에 너무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인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산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업 단지인 거죠. 우리 창원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잘 돼 있는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그 산업 단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죠. 어떤 물건을 만들다가 야, 유리가 부족하다. 유리 가져와라. 그러는데 옆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유리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유리를 저 비행기 타고 멀리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산업 단지가 마련돼서 그 안에서 대부분의 조달이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원에 있는 이 산업 단지 같은 것이 중국의 해변가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창원의 9배가 되는 정도의 규모가 진짜 많다고 해요. 8배도 많고요. 6배도 많고 1개짜리도 많고요. 수도 없이 많은 산업 단지들이 중국의 그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산업단지들이 그냥 제각각으로 놀았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08년에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려져 있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요. 근데 지금 고속도로는 어떻게 뚫려져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고속철도가 깔려져 있어서 이 산업단지가 안 그래도 큰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 단가를 맞출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한테 여기 있는 공장에 있는 한 공장장이 가서 얘기하는 거죠. 시진핑, 우리 물건 지금 많이 만들 수 있긴 한데 중국에서 소비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못 만들겠어요. 그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야, 야, 그냥 우리는 제조 20, 우리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냥 더 만들어. 근데 돈이 없는데요? 야, 보조금 필요하면 말해. 내가 얼마든지 줄게. 얼마나 주시려고요? 묻지 말고 그냥 필요한 거 얘기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딱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야, 중국 쟤네들 빼버리자. 야, 글로벌 공급망 이렇게 있는데 이 공급망에서 중국 빼버리자. 쟤네 지금 따로 놀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 빼고 한번 해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왜냐하면 야, 중국은 이거 다 돼. 우리는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근데 딱 하나 있다. 반도체. 이게 반도체만 있으면 진짜 딱인데 반도체가 없네 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반도체에 중국이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반도체는 웨이퍼라는 게 있어서 여기다가 반도체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잘 안 됐네. 불량이네. 갖다 버려야 되겠네. 불량이네. 갖다 버려야 되겠네. 이거 수도 없이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의 정부에서 야, 보조금 더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될 때까지 한번 해봐.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수요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딥시크가 등장합니다. 딥시크가 네가 여기서 왜 나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딥시크가 이거를 알고리즘을 공짜로 풀었다, 오픈소스로 풀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학습은 엔비디아의 칩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이거 그 추론은 화웨이 칩으로 좀 할래?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까지 중국의 제조업 공급망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반도체의 생산 캐파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이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지 않을 텐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AI라는 것은요. 비유를 하자면 뇌에 비유할 수 있어요. 뇌. 사람의 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 이런 거죠. 근데 이 정신은 사실은 이 정신만 있어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몸을 뭐라고 얘기하죠? 피지컬이라고 얘기하죠. 몸입니다. 몸이 있어야 돼요. 몸뚱아리가. 그것이 로봇이 됐든 드론이 됐든 아니면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됐든 무엇이든지 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제조업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엔비디아 젠슨왕이 얘기했던 피지컬 AI 시대로 갈 때 병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제조라는 거예요. 아무리 빅테크들이 AI 잘 만들면 뭐합니까? 근데 제조할 게 없는데? 그럼 몸뚱아리가 없는데 정신만 있으면 어디서 살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아주 강화됐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말고 이렇게 얘기해보죠. 과거에는 우리가 US, 넌 US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을 차이나라고 한다면 이쪽 진영은 넌 차이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과 중국 이외의 지역. 왜냐하면 제조업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해도 돼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국가들 2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쳐도 중국한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나 앤 넌 차이나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거 들으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만, 야, 너 잘못 알고 있는데? 야, 미국이 이제부터 제조업 강국한다고 그랬어. 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야, 미국에 지금 건설 경기 엄청나 이렇게 막 투자 많이 했다던데 맞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든의 칩스 법안이나 IRA 법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첨단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투자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도 미국 돈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대만에 있는 TSMC 그리고 LG 막 해가지고 야, 우리 공장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지금 공장 지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잘 생각해보면 자기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기술력도 없고요. 그리고 뭐 납땜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기술력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 강국을 꿈꾼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 없으면 안 될걸요? 라고 하는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제 팔란티어의 왑 스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팔란티어의 이 기술은 제조업에 필요한 모든 공정, 즉 다시 말하면은 제품의 조달이나 자금 조달이나 모든 것들을 다 AI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이거 안 들어가면 미국은 제조업에서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고도화되어 있는 산업단지 그리고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급망 이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존재감은 앞으로도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포지션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이 사실 지금 위기인 건 맞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자체적인 경쟁력도 문제지만 중국에서 워낙 치고 나오다 보니까 힘든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고만 있어야 될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AI가 몸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몸 누가 만들어줄 거냐는 거죠. 미국한테 가서 물어봐요.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지. 누구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제조업 이만큼 돼 있는데 어디 있어요? 한번 가봐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오픈 AI 샘 알트만이 왔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샘. 잘 오셨어요. 근데 옛날엔 안 오고 왜 이제 와서 온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온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아니면 만들 수 있는지 찾아가봐. 전 세계 어디 가봐.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왜 당당하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과거에 애플이 LG 디스플레이한테 했던 것처럼 하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주가를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됐는지? 결국 애플에게 정말 필요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주다가 유상증자하고 돈 빌려서 돈 없고 돈도 못 벌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이용만 당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미래 없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오픈 AI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픈 AI, 알았어. 너 내가 봤을 때는 너 좀 쫄리는 것 같은데? 야, 딥시크 때문에 너 좀 솔직히 좀 쫄리잖아. 뭐 네가 뭐 대단한 건 알겠는데 뭐 다 오픈한대잖아.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네 오픈도 아니잖아. 그럼 너 여기 뇌에 있는 거 알겠는데 뭐 피지컬 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만들어 줄까? 할 거면 같이 하자. 나랑 지분 좀 섞든가 해야지. 나보고 그냥 만들어만 달라고? 아니, 난 그건 안 해. 라고 좀 버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정말 LGD처럼 이용만 당하고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엔비디아한테, 젠스랑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뭐, 젠스랑 알겠어요. 근데 피지컬 알겠는데, 그거 뭐 중국하고 할 거예요? 중국하고 할 거면 해? 그거 뭐 트럼프가 가만 놔두겠어요? 우리랑 안 하면 안 될 텐데? 좀 배짱 좀 부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구도, 아니 오히려 중국과 넌 차이나의 경쟁 구도, 특히 제조업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오픈 AI에서 샘 알트만이 왔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샘 감사합니다. 어이구 뭐라도 시켜주시면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 말고 단 데 있으면 가보시는가요? 현대차도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렇게 해서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좀 많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감히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이니까요. 알아서 아마 삼성전자, 현대차에 있는 직원분들이 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아지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말 좀 해주세요. 자, 우리나라 이렇대. 진짜 좀 한번 힘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좀 기운 나는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근영이었습니다.